아멜리와 다니엘, 가짜 졸업한 젊은 성인들은 어린이를 돕는 국제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독특하고 변혁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직업 경력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그들은 공유했습니다. 프로젝트 첫날부터 그들 사이에는 독특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 적응하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들은 서로에게서 힘과 위로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야 하는 과제들 사이에서 아멜리와 다니엘 간의 감정은 빠르게 싹이 트며 깊고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인생에서 그 중대한 순간에 만난 것은 그들의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들을 이 고귀한 임무에 결합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공유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확신은 그들 사이에 사랑의 싹을 키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젝트에서의 강렬하고 변혁적인 1년을 마친 후 아멜리와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온 후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이별의 전망은 견딜 수 없었으며 그들 간의 싹튼 사랑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뜨거운 제스처로 그들은 결혼하기로 결정하여 함께 인생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했습니다. 각각의 가족과의 재회는 큰 기대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멜리는 다니엘을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아멜리의 가족은 그녀의 성숙함을 신뢰하며 다니엘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다니엘은 빠르게 아멜리의 가족 속에 녹아들어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어머니인 캐서린에게 그 소식을 전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멜리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후 어머니 캐서린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외동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캐서린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또한 지나치게 다니엘의 삶에 걱정하고 간섭하는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자신의 길을 찾고 운명을 쥐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자기 발견에 대한 필요가 그를 자원봉사 미션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이 어머니의 지속적인 존재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그의 정체성과 개인 목표를 탐색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젝트는 그를 아멜리와 가까워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숙함과 독립성을 키워주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기 발견의 기간은 그가 성숙하고 독립적인 남성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멜리와 다니엘은 캐서린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캐서린은 감정이 북받쳐 다니엘을 눈물과 흐느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1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재회는 그녀에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머니에게 아멜리를 소개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단지 살짝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자신과 아멜리가 결혼했다고 밝히자 캐서린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모습으로 변했다. 그녀의 좌절감은 그녀의 성급한 말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 다니엘? 캐서린의 격앙된 반응은 다른 식당 고객들의 주목을 끌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들 쪽으로 향했다. 다니엘은 어떻게 국제 프로젝트 중 아멜리와 만나 사랑이 자라나고 강해졌는지 차분히 설명하려고 했다. 다니엘이 그녀를 안심시키려도 노력하는 동안 아멜리는 조용히 남아 어머니와 아들 간의 섬세한 순간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들이 서로 느끼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었다. 그 만남은 확실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사 내내 캐서린은 아멜리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 보였고 말과 관심을 오직 다니엘에게만 집중했다. 그녀의 모든 제스처와 시선은 상황에 대한 그녀의 불만을 분명히 드러냈다. 테이블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었고 아멜리는 캐서린의 명백한 반대에 직면하여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 상황에서 느낀 당혹감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눴고 캐서린은 여전히 그녀의 불승인을 뚜렷이 드러냈다. 몇 달이 지나고 다니엘과 아멜리의 삶은 조화로운 동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고 취향에 맞춰 아파트를 임대하고 꾸몄으며 심지어 고양이를 입양하여 부부로서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공유하는 행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위에 드리운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다니엘의 어머니 캐서린과의 관계였다. 그녀는 끊임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그 초대는 절대 아멜리에게까지 연장되지 않았다. 게다가 캐서린은 커플의 아파트 방문 초대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멜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인내심 있게 대처하려고 노력했지만 캐서린의 태도에 의해 제외되고 상처받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다니엘 어머니의 불수용은 커플 내에서 긴장과 논쟁을 야기했으며 그들은 자신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 장애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캐서린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5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대단한 파티 준비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친구와 가족을 초대할 계획이었다.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에게 라고 적힌 초대를 받은 후 다니엘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다니엘은 망설임 없이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아내 아멜리와 동행해야만 파티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의 조건을 마지못해 캐서린은 받아들였다. 생일 파티 전날 캐서린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멜리가 한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캐서린의 호기심이 발동했으며 조심스럽게 그 장면을 관찰하기로 했다. 아멜리와 젊은 남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캐서린은 아멜리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슬기롭게도 캐서린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 커플은 웃음이 가득한 활기찬 대화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가끔씩 애정 어린 손길이 오가기도 했다. 그 장면은 캐서린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꺼내어 자신이 목격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심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면서 캐서린은 아멜리와의 불륜 의혹을 증명할 증거를 갖고 싶었다. 충분한 자료가 모였다고 판단하자 캐서린은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녀의 발견이 불륜을 밝혀내고 아들 다니엘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파티 당일, 캐서린은 준비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다니엘이 아멜리와 함께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그들을 맞이하러 달려갔다.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놀랍게도 캐서린은 아멜리에게 호의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대해 그 둘은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을 가졌다. 다니엘은 어머니의 행동에 기뻤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어머니가 마침내 아멜리와의 관계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준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파티가 계획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분위기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음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밴드는 캐서린의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고 큰 화면에는 생일 소녀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캐서린의 연설 시간이 되자 그녀는 밴드와 함께 작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파티를 위해 마지막으로 계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다니엘과 아멜리를 무대에 불렀을 때 다니엘은 이를 그 가족 일부로 아멜리를 포함시키려는 어머니의 표시로 보아 행복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벌어진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니엘과 아멜리가 무대에 오르자 화면에는 캐서린이 레스토랑에서 아멜리와 한 젊은 남자의 사진을 촬영한 장면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의 표정은 심각하고 비난이 가득했으며 그녀는 배신과 불륜에 대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즉시 긴장과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예상치 못한 배신 공개에 충격을 받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아멜리는 멍하게 당황스러웠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멜리는 당황스러워 눈물로 굴욕감을 느끼며
상황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서 자신을 진정시키고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근거 없는 비난에 분개했으며 모든 사람 앞에서 아멜리가 굴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어적 행동으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단호하고 감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다니엘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문제의 젊은 남자는 사실 아멜리의 오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많은 세월을 살다가 돌아왔으며 그 레스토랑에서의 점심은 재회를 기념하기 위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머니가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면 그 만남에 자신이 나중에 도착했을 때 이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말에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이번이 내가 아멜리와의 관계에 간섭한 마지막이야. 이것은 허용 가능한 한도를 넘어섰어. 당신은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의 나머지를 함께 보내기로 한 훌륭한 사람을 모욕했어. 이것이 끝이야. 다니엘의 말은 가혹했지만 필요했습니다. 캐서린은 그 모든 창피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관계에서 더 이상 해로운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명확하고 확고한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아멜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포옹 속에서 함께 파티를 떠났습니다. 파티의 분위기는 불편함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참석한 모든 손님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기쁨과 축제로 가득 차 있던 환경은 이제 무거운 슬픔의 분위기로 교체되었습니다. 조금씩 손님들은 떠나기 시작했으며 예상보다 훨씬 일찍 파티가 끝났습니다. 한때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비어 있었고 상황이 초래한 슬픔과 실망감을 반영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간은 캐서린에게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버림받은 느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파티에서의 그 사건은 다니엘과 아멜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도 거리감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그녀의 행동에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불안감과 질투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의 사랑과 관심을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의 고통은 그녀의 성급한 행동의 결과를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상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캐서린은 자신의 삶과 관계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의 사랑이 그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아멜리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아들이 그녀와 맺고 있는 관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캐서린은 마침내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향한 첫 발을 내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직면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아멜리에게. 캐서린은 다니엘과 아멜리에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같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세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 긴장이 감돌았지만 캐서린은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제 삶에 있을 권리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지만 적어도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당신, 아멜리. 처음부터 저의 불안감이 저희가 서로를 아는 모든 기회를 막았고 저는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많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멜리는 캐서린을 부드럽게 껴안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캐서린.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야 합니다만 우리 사이에 존경과 신뢰가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니엘도 포옹을 지지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용서는 앞으로 나아가고 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원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관계는 진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머니에게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고 아멜리와의 관계에 해로운 간섭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에 캐서린은 커플의 공간을 존중하는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마땅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훈은 힘든 방식으로 배웠지만 모든 사람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진정한 사랑이 소유욕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관대한 것이고 개인적 성장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신뢰와 존경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과 아멜리는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관계를 위한 견고한 기반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삶의 기복을 직면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이 공유하는 사랑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캐서린은 커플과의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의 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지원과 상호 존경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